여권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최근 악재가 잇따라 겹치며 당청 지지율이 함께 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50% 아래로 내려왔고 민주당 지지율도 40% 선이 무너졌습니다. 역대 정권의 집권 2년차와 비교하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결코 낮은 것이 아니지만 문제는 지지율 추세와 그 내용에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9월 4주차 이후 9주 동안 하락했습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긍정과 부정평가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고 중도층에서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습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동안 한반도 평화 무드에 힘입어 지지율 고공행진을 구가했습니다. 지난 3일간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와 북미 대화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했습니다. 하지만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외교 안보는 주변 정세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희일비해선 안 되는 사안임이 분명합니다. 다만 내치에서도 국정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여권은 촛불개혁 과제 추진과 적폐청산 드라이브 이후 후속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내치의 핵심인 경제 분야에서는 고전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도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경제의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경제지표 악화와 함께 야권의 소득주도 성장 비판 공세가 먹혔다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권 내부의 악재도 잇따라 돌출했습니다. 우선 해경궁 김씨 사건, 형님 강제 입원 의혹에 휘말린 이재명 경기지사 사태로 지지층 내부의 갈등상이 드러났습니다. 표를 정하고 그게 이재명이 아니다라는데 맞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 이재명을 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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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를 놓고 노동계와 관계도 껄끄러워졌습니다.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 장시간 노동을 더욱더 길게 만드는 것을 합법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노동 강도가 늘면 당연히 우리는 바로 과로사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 사례도 잇따라 터지며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 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에서 비사건이 발생하며 특감반 전원이 교체됐습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의전 비서관은 음주운전으로 직권 면직됐고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시민 폭행 사건도 있었습니다. 야권은 정권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주장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특별감찰반 직원들만 발나라에 살며 필드에서 골포치에 휘두르며 신선노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은 당장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드디어 50%가 붕괴되었습니다. 경제 악화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발 참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되었다는 말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보수 진영의 잠룡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자유한국당에 복당하며 보수통합 전당대회를 제안했습니다. 위력이 남아 보수의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도 통합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다 같이 해야 되겠죠. 나라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같이 다 힘을 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강연 정치에 시동을 건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보수 재건을 위해 희생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면 보수를 재건할 수 있느냐 그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정치권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만하면 한 방에 간다. 오늘의 악재가 내일의 호재가 될 수 있고 순풍인가 싶다가도 역풍을 맞게 되는 정치권의 생리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악재에 직면한 여권과 반전을 노리는 야권, 여권의 위기관리 능력과 야권의 대안 창출 능력 모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기였습니다.